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도전 과제에서 프레스랑 숏, 미드, 롱 릴리즈 이벤트를 구현했습니다. 이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의 버튼으로도 입력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됐죠. 보통 미드나 롱 릴리즈 같이 버튼 길게 누르기 이벤트에는 주의가 좀 필요한 기능들을 할당을 하는데, 저희는 시간 설정이나 알람 설정 같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할 때 이 버튼 길게 누르기를 사용할 겁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지난 4번에서 구현했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에 이어서 버튼을 누르는 중에도 발생하는 홀드 이벤트를 구현합니다. 이 홀드 이벤트 역시 버튼을 누른 시간에 따라서 숏, 미드, 롱 홀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건데요. 지난번에 구현했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는 누르거나 떼는 그 순간에만 한 번 수행되는 반면에, 홀드 이벤트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 연속적으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어떤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고, 본 챌린지에서는 시간 설정을 할 때 설정을 항목을 연속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홀드 이벤트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구현해두면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 대신 구현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난 4번 도전 과제에서 버튼을 누른 시간을 측정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그 기능은 그대로 사용이 될 거고, 거기에 추가로 버튼이 눌려있는 상태일 때도 어떤 동작이 더 수행돼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구현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난이도는 역시 상입니다. 먼저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했던 버튼 이벤트들을 리뷰하자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프레스 모먼트, 그리고 숏 프레스 구간에서 버튼을 떼면 숏 릴리즈 이벤트, 미드 프레스 구간에서 떼면 미드 릴리즈, 마지막으로 롱 프레스 구간에서 버튼을 떼면 롱 릴리즈 이벤트로 정의했고요. 이 각각의 구간을 나누는 경계인 T1이랑 T2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상수입니다. 프레스나 릴리즈 이벤트들은 버튼을 누르거나 떼는 순간에 한 번씩만 발생되기 때문에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기 시작하고, 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었죠. 근데 버튼을 누르는 중에 발생하는 홀드 이벤트는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는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튼 홀드 이벤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홀드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데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STM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4가지 이벤트에 추가로 버튼 홀드 이벤트가 같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LCD 첫 줄에는 어떤 숫자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 둘째 줄은 지금은 공란이지만 이따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종류가 여기 표시가 될 거예요. 버튼을 누를 때는 왼쪽 빨간색 LED가 토글이 되고, 뗄 때는 숏, 미드, 롱 릴리즈 이벤트에 따라서 오른쪽 LED에 다른 색깔이 토글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3개는 이전이랑 똑같이 버튼을 누른 시간, 그리고 숏, 미드 그 프레스의 경계, 미드, 롱 프레스의 경계를 나타내고요. 단위는 다 밀리세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숫자는 새롭게 추가된 임시 카운트고요. 이 값은 버튼을 누르면 증가합니다. 이제 먼저 프레스 이벤트부터 다시 보여드릴 건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때 이 임시 카운트가 1 증가하고, 바로 버튼을 뗄 건데 그때 숏 릴리즈가 이 둘째 줄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버튼을 숏 릴리즈로 한번 눌렀다 떼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숫자는 제가 눌렀던 시간인 138ms이 표시가 됐고, 이 숫자는 700보다 작으니까 숏 릴리즈 이벤트가 둘째 줄에 표시가 됐죠. 이건 지난 도전 과제에서도 구현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 4번째 숫자를 보시면 지금 숫자가 1이 증가했죠. 이 숫자는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1씩 증가합니다. 또 여러 번 짧게 눌렀다 떼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누른 순간에 4번째 숫자가 1씩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숏 릴리즈 이벤트를 발생시켜 봤는데요. 버튼을 잠깐 눌렀다가 바로 뗐기 때문에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둘째 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는 숏 홀드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이제 제가 버튼을 조금 길게 눌렀다가 버튼 카운트가 700이 되기 전에 떼보겠습니다. 그때 LCD에 숏 홀드가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보시다시피 버튼을 누를 때는 임시 카운트 변수가 1씩 증가했고, 누르는 동안에는 숏 홀드, 그리고 뗀 후에는 숏 릴리즈 이벤트가 표시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볼게요. 이렇게 버튼 홀드 이벤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이 숏 홀드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해도 별다른 동작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드 홀드 이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버튼을 좀 길게 눌러서 700이랑 2500 사이에서 떼보겠습니다.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맨 오른쪽에 이 임시 카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미드 홀드 중일 때는 이 임시 카운트가 연속적으로 증가했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인 프레스 모먼트일 때는 먼저 1이 증가하고 숏 홀드일 때는 증가하지 않다가 700이 넘어서 미드 홀드 구간이 되면 둘째 줄에 미드 홀드가 표시가 됐고, 그리고 임시 카운트가 연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떼면 미드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그게 또 LCD에 표시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떤 동작이 연속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임시 카운트 변수를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롱 홀드 이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버튼 카운트가 2500이 넘어가면서 롱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때 임시 카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면 롱 홀드에서도 임시 카운트가 연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미드 홀드랑의 차이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미드 홀드 이벤트일 때는 연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했는데, 롱 홀드 이벤트일 때는 빠르게 증가했죠. 그리고 떼면 역시 롱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LCD에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미드랑 롱 홀드일 때 임시 카운트가 증가하는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리셋을 하고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를 때, 그리고 미드 홀드, 롱 홀드입니다. 다시 리셋하고 시도해 볼게요. 누를 때 1 증가, 미드 홀드일 때 천천히 증가, 롱 홀드일 때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버튼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버튼 이벤트 종류를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했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들을 나타내고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T0라고 하고, 누르고 있던 시간을 프레스 타임 카운트라고 해서 TC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릴리즈 타임이라고 해서 TR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TC로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T1은 숏 미드 프레스의 경계, T2는 미드 롱 프레스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버튼을 뗐을 때 버튼 눌렀던 시간이 T1보다 작으면 숏 릴리즈, T1이랑 T2 사이면 미드 릴리즈, 그리고 T2보다 크면 롱 릴리즈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이벤트들은 누르거나 뗄 때 한 번씩만 발생하고요. T1이랑 T2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상수고, 본 챌린지에서는 700ms, 2500ms로 설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에 이어서 홀드 이벤트를 확장을 할 건데, 이 홀드 이벤트 역시 버튼을 누른 시간에 따라서 숏, 미드, 롱 홀드로 구분합니다. 버튼을 누른 시점인 T0 이후부터 T1 전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는 숏 홀드 이벤트가 수행이 되고, 버튼을 누른 채로 T1에 진입하면 T2가 되기 전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미드 홀드 이벤트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채로 T2가 지나면 이때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롱 홀드 이벤트가 수행됩니다. 이 홀드 이벤트들은 버튼을 누른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그 반복 주기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퀀스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모든 이벤트는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버튼을 누른 시간을 T0로 정의하고, 이때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죠. 이 이벤트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한 번만 발생하고요. 이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는 버튼이 눌려져 있게 되고요. 바로 숏 홀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뗐다고 하더라도 그 눌려있는 짧은 시간 동안 숏 홀드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숏 홀드 이벤트는 버튼 누른 시간이 T1이 되기 전까지 버튼이 눌려있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본 챌린지에서는 숏 홀드 이벤트 동안 다른 동작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버튼을 뗐을 때 눌려있던 시간이 T1보다 작으면 숏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버튼 이벤트 시퀀스는 종료됩니다. 그 후에 또다시 새롭게 버튼이 눌렸다면 다시 처음부터 버튼 이벤트 시퀀스가 시작되겠죠. 만약 버튼을 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 누른 시간이 T1을 지나게 될 텐데, 이때부터는 이 T2가 되기 전까지 누르고 있는 동안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역시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역시 그러다가 T1과 T2 사이에서 버튼을 떼면 미드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역시 버튼 이벤트 시퀀스가 종료됩니다. 미드 프레스 구간을 지나서도 버튼을 떼지 않고 T2가 지나면 이때부터는 누르고 있는 동안 롱 홀드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겠죠. 마지막으로 T2가 지나서 버튼을 떼면 롱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요. 버튼 이벤트 시퀀스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버튼 이벤트 시퀀스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요. 이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액션들이 수행이 되는데,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아까 데모에서 보셨듯이 LCD의 이벤트 종류를 표시하고 또 임시 카운트를 증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럼 그 임시 카운트 변수는 언제 증가하냐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인 프레스 모먼트일 때 한 번 증가하고, 숏 홀드랑 그리고 숏 릴리즈에서는 증가하지 않고요. 미드 홀드일 때 증가하는데 이때는 150ms마다 한 번씩 연속적으로 증가하고요. 미드 릴리즈일 때 또 증가하지 않고, 롱 홀드일 때 또 연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때는 20ms마다 한 번씩 증가합니다. 즉 미드 홀드일 때는 천천히 증가하고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다이어그램은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했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것부터 다시 리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 보라색 원은 이벤트를 나타내는데, 이벤트 중에서도 프레스나 릴리즈 이벤트, 즉 버튼을 누르거나 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검은색 실선은 액션을 의미하고요. 점선은 임시로 동작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먼저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때를 T0로 정의하고요. 이때부터 버튼을 누른 시간인 TC를 측정하기 시작하고 또 LED1을 토글합니다. 버튼을 떼면 TC 세는 걸 멈추고, 이 TC가 T1보다 작을 때는 숏 릴리즈 이벤트로 정의하고 LCD의 이벤트 종류를 표시하고 또 LED4를 토글하고요. TC가 T1과 T2 사이일 때는 미드 릴리즈 이벤트로 정의하고 LCD에 또 표시하고, 이번엔 LED5를 토글하고, 마지막으로 TC가 T2보다 클 때는 롱 릴리즈로 정의하고 LCD 표시하고 또 LED6을 토글합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거나 뗄 때 수행되는 동작은 외부 인터럽트에서 수행할 수 있고, TC를 세는 건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홀드 이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앞에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에 이어서 홀드 이벤트가 추가된 겁니다. 우선 똑같이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TC를 재기 시작하고요. 누른 직후인 T0부터 T1이 될 때까지 바로 숏 홀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숏 홀드 이벤트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동작하는데, 이때는 LCD에 숏 홀드를 출력하기만 하고 다른 동작은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채로 T1을 지나게 되면 T1부터 T2가 되기 전까지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역시 미드 홀드 이벤트도 버튼을 누른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이때는 미드 홀드가 LCD에 표시가 되고 임시 카운트 변수가 150ms마다 1씩 증가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T2가 될 거고, 그 후부터는 버튼을 뗄 때까지 롱 홀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역시 롱 홀드 이벤트도 버튼을 누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LCD에 롱 홀드가 표시되고, 그리고 임시 카운트가 20ms마다 1씩 증가합니다. 글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구현할 거는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했던 프레스 릴리즈 이벤트에 이어서 홀드 이벤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상승 엣지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이때를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로 정의합니다. 이때는 버튼 누른 시간을 새롭게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LED 1을 토글하고 임시 카운트 변수를 한 번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르는 중이 될 텐데, 이때는 버튼 누른 시간을 카운트하고 LCD에 그걸 실시간으로 출력을 하고, 이 시간이 T1보다 작으면 숏 홀드, T1과 T2 사이면 미드 홀드, 그리고 T2보다 크면 롱 홀드로 정의합니다. 숏 홀드일 때는 아무 동작도 안 하고요. 미드 홀드일 때는 임시 카운트가 천천히 150ms마다 증가하고,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20ms마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종류가 둘째 줄에 표시되죠. 그리고 이 임시 카운트는 버튼을 떼고 다시 눌러도 0으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값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뗐을 때는 하강 엣지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먼저 버튼 누른 시간을 카운트하는 걸 멈추고 그 시간에 따라서 숏 릴리즈면 LED4, 미드 릴리즈면 LED5, 롱 릴리즈면 LED6을 각각 토글하고, 그리고 역시 이벤트 종류를 LCD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필수 요구사항이 좀 중요한데요. 타이머 6이랑 외부 인터럽트 사용하는 건 예전이랑 같고, 그리고 시간에 민감한 작업, 예를 들어 시간을 세거나 저장할 때, 혹은 뭐 버튼의 상태 같은 걸 저장할 때는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동작해야 되는 것들은 인터럽트 안에서 처리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LCD 출력이나 뭐 블러킹 모드로 동작하는 딜레이, 통신 함수 같은 거는 절대로 인터럽트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메인 루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이벤트 종류를 LCD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는 메인 루프에서 수행해야 되겠죠. 그 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간단한 동작들은 콜백 함수 내에서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버튼 이벤트 관련된 변수들은 구조체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버튼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임시 카운트가 반복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타이머 인터럽트가 필요하고요. 이때도 타이머 6을 사용합니다. 이번 도전 과제의 키포인트는 이전에 구현했던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에 이어서 홀드 이벤트를 어떻게 추가할 건지, 그리고 버튼 홀드 이벤트 동안 어떤 기능이 특정 시간마다 반복해서 동작해야 되는데 미드랑 롱 홀드에서 반복하는 속도가 다르죠. 이걸 하나의 타이머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가 이번 도전 과제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의 팁은 외부 인터럽트, 타이머 인터럽트, 그리고 메인 루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각 수행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의를 한 후에 따로따로 구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버튼이 눌렸는지 떼졌는지 이런 상태만 저장을 하고, 카운트를 세는 동작은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수행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릴리즈 이벤트랑 홀드 이벤트는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구분을 해서 구현하는 게 좀 쉽고, 그리고 버튼 홀드 중일 때는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미드 홀드부터 먼저 구현을 하면 숏이랑 롱 홀드 구현도 쉬울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번 시간에 홀드 이벤트까지 확장을 하면서 버튼 입력 이벤트가 훨씬 다양해졌죠. 지금 시계를 만드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버튼 이벤트 종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프레스랑 릴리즈 이렇게만 있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버튼 홀드 이벤트 사용하지 않고 버튼 여러 번 눌러도 동작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버튼 프레스, 릴리즈 그리고 홀드 이벤트까지 다양하게 해보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인베디드 개발자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직접 구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면 센서 데이터 받는 거나 통신하는 거 그런 것처럼 페리페럴 구동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데 이건 사실 머리를 써가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쓰면 센서 데이터도 받아지고 통신도 바로 되죠.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동작 시퀀스를 고려하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어떤 순서로 동작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버튼 홀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흐름이 외부 인터럽트랑 타이머 인터럽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좀 되면 코드의 버그를 찾는 능력도 훨씬 좋아질 거고 인베디드 분야의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면서 취업도 쉬워지고 연봉도 높아지겠죠. 그게 또 제가 이 챌린지를 기획한 이유고요. 이제 버튼 이벤트가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T1과 T2 이 경계가 지나는 시점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이미 버튼 이벤트 기능들을 거의 다 구현을 해놔서 이건 구현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다시 시계 모드 구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번 도전까지도 이렇게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